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의 비결이 뭐냐? 오늘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말만 시작. 메타인지. 요즘 뭐 열풍적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 좀 드려보려고요. 메타인지가 뭔지. 지능이 아니에요. 인간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지능으로 공부해서 엄청난 많은 학습을 했는데 써먹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왜 한국에 가면 How do you do? 그 다음에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리고 땀 흘리고 가만히 있고 궁금하면 What are you from? 왜 꼭 아는 영어가 How old are you? 인구조사만 다 끝나죠. 어디서 왔냐? 나이가 몇 살이냐? 분명 토익 점수 엄청 높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메타인지 자기도 학습을 통해서 교회에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학교도 안 되고 학원도 이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그게 그럴듯한지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가정에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요. 뭐 이건 이제 그 인지심리학적인 표현입니다. 인지함을 인지하는 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초인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자체를 인지하는 상위 인지 과정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좀 그냥 이렇다는 사전적 표현이고요. 이게 왜 나왔냐면요.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생겼냐면 1960년 기준으로 1960년 이전까지는 대학을 나온 미국 사람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대학이 워낙 정보도 빠르고 기술도 높고 지식도 높으니까 대학 나온 사람은 스카우트하면 그 회사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큰 월급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스카우트했어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이게 안 돼요. 대학 나와도 멀뚱멀뚱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대학보다 빨라요. 이제 정보가 더 많고 기술이 더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미국 미시간 대학에다가 미션을 준 게 메타인지예요. 야, 인간이 대학을 나와도 끝없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공부 잘하느냐? 어떻게 해야 이들이 끝없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파고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계속 배워야 된다. 계속 배워야 되는데, 아우, 뭐 그동안도 많이 했는데 또 배워야 되는데 미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한 기존의 학습이 아니라 새로운 학습으로 인간을 훈련시키면 그 인간은 아주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메타인지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미 있었어요. 언어적인 표현만 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브루타라든지 뭐 중국에서는 무슨 방법이라든지 수많은 게 있었어요. 인류가 원래 그렇게 공부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육이라는 카테고리에 인간을 쌓으면서 메타인지를 쓰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학습적 방법만 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듣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외우면서 그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걸 왜 공부하는지 이 공부 내용이 뭔지 모르고 공부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시험은 잘 보는데 아는 게 없는 사람들. 토플 점수 높은데 영어가 안 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 요리를 책으로 배웠죠. 예. 그건 못 먹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메타인지를 쉬운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셀프 모니터링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이거 말하면 돼요. 자, 보세요. 자동차로 길 찾아가기. 제가 뭐 고척교회는 워낙 유명한 교회라서 제가 아는 길이지만, 만약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보성까지 갔었거든요. 이 세미나로. 보성. 보성 진짜 우리나라 깊디다. 보성 갔는데, 제 차 타고 내비게이션 키면 이제 여자가 안내하는 대로 직진, 좌회전, 우회전, 뭐 도세요. 뭐 이런 거 가죠. 근데 만약에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를 찾아간다면 어떡할까요? 뭐 대충 갈까요? 어느 IC까지 가고, 뭐 거기서 뭐 어디 찾아가고. 내비게이션이 빠를까요? 지도가 빠를까요? 내비게이션이 빨라요. 근데 세 번째, 내비게이션도 고장났고 지도도 안 갖고 왔으면 아마 저는 환장할 겁니다. 그러나 뭐 가다 묻고 어디를 아세요? 뭐 찾아가겠죠. 그래도 보성은 그래도 동네가 작아서 물어보면 다 알아. 여기다가 이 동네 어디를 찾아가라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세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말하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보면 금방 찾아갔지만 특히 내비게이션은 바로죠. 뭐 길만 틀리면 띵동띵동 하면서 여자가 화까지 내잖아요. 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뭐 다시 재검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턴하세요. 100m 이러잖아요. 뭐 그럼 알았어요. 하고 유턴하면 나타나요. 뭐 그렇게 갔는데 문제는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간다면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길을 알고 찾아갈까요? 됐습니다.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왜냐면요. 메타인지를 공부 못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방법보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공부 못하는 방법을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건 공부가 아닌데 이거 외에 다른 길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 우리도 몰랐어요. 이제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 결여된 학습이라고 해요. 메타인지가 없는 학습. 메타인지가 없으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 친구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정말 책이 뚫어지도록 형광펜에 볼펜에 별표에 정말 남들 다 집에 갈 때 막 도서실에서 막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그 애는 난 공부가 길이 아닌가 봐.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 좌절하지. 아니거든요. 메타인지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공부 못하는 방법이 제일 먼저 모든 학생들이 기억을 공부라고 착각해요. 기억. 이제 기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합니다만 기억은 공부가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고 쉽게 해서. 또 익숙해지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반복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끝없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기억을부터 얘기해 볼게요. 뇌의 그림이 두 개 그렸어요. 인간의 기억은요, 세 가지 기억이 있어요.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감각 기억. 근데 학습은 감각 기억이 아니니까. 감각 기억은 뭐냐면 자전거 타기 같은 거. 또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잠깨라고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주면 처음 이렇게 이성의 손을 잡았다. 그거 관에 갈 때까지 못 잊잖아요. 감각 기억입니다.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에서 날마다 그 첫사랑의 손 느낌 기억해야 돼. 이러지 않아도 딱 느껴도 딱 알아요. 그죠? 또 자전거. 어렸을 때 탔는데 40이 돼서 자전거 한번 타볼까? 했더니 금방 타져요. 이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감각 기억이라고 해요. 근데 공부는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공부는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눠지는데 정확히 말하면 공부는 단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거예요. 대뇌작용으로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죠. 그럼 뇌는요.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바로 버릴 준비합니다. 미치겠어요 이거.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얘를 못 알아들어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심장 있죠. 심장이 있어요. 심장을 내가 마음대로 멈출 수 있나요? 없죠. 뇌도 내 마음대로 조정 안 되는 거예요. 장기거든요. 얘는 버릴 준비하고 단기 기억에 넣어요. 장기 기억은 뭐냐면 충격적인 것. 물에 빠졌던 경험. 세밀하게 기억되죠? 제가 5살, 6살 때인데요. 우리 그 삼촌 따라서 이발소 갔다가 이발소 벽에 걸린 달력의 비키니 사진. 지금도 못 잊어요. 제가 음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 장기 기억이에요. 충격이니까. 처음 보는 그림들이니까. 근데 공부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단기 기억이에요. 뭐냐면 모든 건 다 기억했다가 머리가 버리게 돼 있어요. 안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버리는 병이 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이건 병입니다. 병. 장애. 오래 못 삽니다. 실제 뇌가 고장납니다. 하나님은 단기 기억으로 계속 버려야 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억, 늘 새로워져야 되니까 인간이. 늘 새로운 정보가 와야 되는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요양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써도 잊어버리니까요. 그건 정상이에요. 안 잊어버리면 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해요? 몇 월 며칠 몇째 주에 했던 설교. 그러면 안 되잖아. 어느 설교 때 썼던 예가 또 나왔는데 다 잊어버려요. 심지어 이래요. 애들 공부하면서 이거 정말 중요해. 그런데 시험 치고 시험 딱 보면 중요하다는 별표 기억나요. 이거 중요한 거였는데 하면서 중요한 거였을까? 침착하자. 아는 거야. 너 알아. 침착하자. 몰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뇌는 버리고요. 자기가 생각한 건 남아요. 그 공부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별표한 것만 자기가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선생님이 귀에 넣어준 거예요.
뇌는 버렸고 내가 생각한 건 안 버려요. 이게 핵심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뇌가요, 네트워크예요. 우리 이 노회가 네트워크이잖아요. 교회별로, 시찰별로, 노회, 또 총회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서로 역할이 달라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좀 이렇게 회사로 얘기해 볼게요. 이 뇌가 있는데 사장님 뇌가 있고 직원 뇌가 있다고 칩시다. 사장님이 직원한테 뭘 시켰어요. 그 사장님이 그게 무슨 일인지 아니까 시켰겠죠. 왜 어떤 일이고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돼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골라서 뭐 김 과장 이거 이렇게 좀 처리하면 내 사장님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 전문화됐어요. 그래서 막 해서 잘했어요. 일이 잘 끝나서 회사에 큰 유익이 됐어요. 자, 끝났어요. 자, 이 일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기억할 사람은 사장님일까요? 직원일까요? 사장님이에요. 직원은 월급 받고 잊어버려요. 그걸 왜 기억해요, 그거를?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는데. 사장님은 그게 왜 중요한지, 왜 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보다 잘하는 직원을 시켰을 뿐이지. 기억은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회사 모든 과정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뇌가 있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되지만 남이 이거 중요하다. 남이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반복적으로 하는 애들은 메타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한다고 착각하고 안다고 착각함으로 점점 못해져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게 돼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요즘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초등학교 때 뭐 정말 얘 과학고등학교 가자 뭐 받아쓰기 어쩌다 하나 틀리고 뭐 전 과목에서 그것도 실수로 한두 개 틀리니까 얘는 우리 집안에서 뭐 서울대는 욕심내지 말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방대 나왔으니까 서울대 욕심내지 말고 연대는 되지 않을까? 깨십시오. 꿈을. 그게 이 단기 기억에서 애들 공부해서 그래요. 학원 가면 되는 게 뭐냐면 단기 기억이 되니까. 학원에서 기가 막히게 체계적으로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선생님들이 기가 막히게 가르쳐줘요. 애들이 이 기억 장치를 의존해서 쪽지 시험과 시험 볼 때까지는 잘하는데 단기 기억으로 이 뇌가 버려요. 그러면 다음 학년, 그 다음 학년 가면 앞에 필요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학년 게 점점 어려워져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 학년 거를 학원에서 잘 배우는데 전 학년 거 잊어버렸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영어 유치원 나왔던 애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게 뇌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뇌가 버릴 준비하다니까요. 다음 종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학원 가는 거는 학원 전기세 내려가는 거예요. 요즘 여름이니까 에어컨비도 내야 되죠. 네. 뇌는 버려요. 잘 듣고 버려요. 중요하다고 엄마들 아빠들이 너 정신 차려. 자, 정신 차린다고 뇌가 차리나요? 정신 차린 건 내 의식이 차리는 거고 대뇌작용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내, 손에 이거는 인간의 그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피가 돌게 하고 숨쉬게 하고 이거 내가 의식 안 해도 지가 하고 대뇌는 내가 의식을 통해서 하는데 내가 정신 차린다고 얘가 정신 차려지는 게 아니야. 얘는 만들어진 대로 살아. 그렇잖아요. 심장은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잖아요. 위장도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지.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간장을 해요? 이게 메타인지 핵심인 거예요. 인간은 버리는구나. 모든 공부가 버리는데 어떤 인간은 안 버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여러분 안 것처럼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막 학교에서 포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가 좋냐고요? 아니죠.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메타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메타인지로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거 제가 설명합니다. 이걸 실천해보면, 사회사생활관 학습 시스템을 실천해보면 안 버려요. 이런 거죠. 영어를 정말 하고 싶어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있으면 영어가 되나요? 영어 단어장을 막 외우면 영어가 되나요? 문법적으로 몇 번 뛰면 영어가 되나요? 그냥 영어는 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excuse me 하다가 I'm sorry. 그냥 아예 편한 것만 외워두죠. 그냥 이렇게. 그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파트 이사 갔어요. 엄마가, 오늘부터 우리 비밀번호 바뀌었어. 엄마 몇 번이야, 알았어. 엄마가, 너 이렇게 중요한 거 책상 가서 좀 300번 써. 그런 집 있나요? 비밀번호 정말 중요하잖아요. 얘 집에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너 비밀번호 바뀌었으니까 연습장에다 30번만 써. 안 써요. 왜죠?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메타인지가 그냥 알아요. 필요하니까 정말 뇌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요, 단기 기억으로.
이게 공부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주도적인 뇌를 키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아니, 어제, 금요일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어떻게 했나요? 프랑스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이 참 차이가 나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교육을 좋아하시는데, 저 이스라엘 방법론을 좋아하지만, 진짜 교육은 프랑스 교육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교육은요, 아침과 밤이 틀려요, 우리와. 아침에, 여러분, 어제 아침을 돌아가 봅시다. 너무 오래됐나요, 벌써? 네, 어제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했죠? 엄마가 깨웠죠? 어떻게 깨웠나요? 시간 됐어. 엄마는 밥하고 준비하고 다 합니다. 밥도 다 차려놨어. 야, 시간 됐어. 5분 지나서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죠. 가서 등도 두드리다가 뭐 입술에 뽀뽀대다가 막 앉혀놓으면 다시 눕고. 왜 저희가 밤새 카톡 하느라고. 네. 못 일어나죠. 그러면 거의 어린애들 들치업고 화장실 가죠. 큰 놈들은 안 되지만 어리면 들치업고 화장실 가서 얼굴에 물 바르고 정신 차리면 가서 입에다가 밥 넣어주죠. 그러니까 엄마 가방 메고 유치원 버스까지 뛰어가죠. 그 아이들은 유치원 들어가면 이제 친구 만났으니까 그때 정신 바짝 나죠. 예. 프랑스 애들은요, 일어나 그러면 부수지 일어나요. 걔네들은 그럼 밤에 그러면 일찍 자고 일찍 하는 착한 어린이니까? 아닙니다. 걔네들 똑같아. 일하기 힘든데 일어나요. 이거 자기주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전날 밤의 차이가 나요. 자기 전의 차이. 자, 우리는요, 밤에 아이가 이제 막 놀든지 공부하면 빨리 이빨 닦고 자 할 동안 엄마는 집을 싹 애방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침대 깨끗하게 해서 자. 애는 정말 양치질 하다가 들어왔더니 자기 호텔 방이 정리가 됐어요. 쓱 들어가 누워 자면 돼요. 프랑스 아이들 방은요, 놀고 있잖아요. 뭐 장난감 엉망이죠. 엄마 아빠가 딱 써갖고 치워 딱 그럽니다. 애들 치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기다립니다. 굉장히 무섭게 쳐다보면서 어떤 부분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실 하고 잡니다. 이 차이예요. 자기주도적으로 살게. 네가 누른 건 네가 치워.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넌 공부나 해.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쉬는 시간까지 간단한 메타인지 학습 과정을 하고요. 쉬었다가 과목별로 국어는 어떻게 메타인지가 적용되고 수학은 어떻게 메타인지가 적용되고 영어는 어떻게 메타인지가 적용되는지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공부를 그대로 소개하려고 해요.